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에 그 CEO가 그랬죠. 비영어권 최고작이 될 것 같다 했다가 그냥 넷플릭스의 사상 최고작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그게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목전이죠.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한다라는 건 특별히 그 나라의 지역적 특색을 넘어서 이 이야기의 보편성이 통했다라는 그게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K라는 한국적인 특색이 매우 개성적으로 보이는 거죠. 일단은 보셨죠? 저는 첫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딱 오프닝 하는 날 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어느 시점에 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흥미로운 건 제가 말했듯이 처음에 오프닝 하고 나서는 요즘에 가장 뜨거운 반응이 먼저 오는 게 바로 커뮤니티들이거든요. 네. 많은 커뮤니티들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저 신파가 빠지면 안 되느냐 막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는데 이게 저 한편으로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동혁 감독도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얼핏 한 것 같은데 2008년도쯤에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근데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아이템이 뭐냐면 바로 뭐 메이즈 러너라던가 헝거 게임 같은 이유를 모른 채 생존 게임에 휘말려드는 10대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미국 헐리우드 주류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던 시절이었는데요. 저 헝거 게임 굉장히 강렬하게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2008년이군요. 네, 2008년이고 지금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오징어 게임은 성인들이 등장하지만 헝거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대들 위주로 소비되던 영 어덜트물 소설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 또 뭐냐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흥행에 실패했었다라는 거죠. 일본식의 생존 서사는 이를테면 배틀로얄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한국에서 성공을 했지만 미국식 오히려 생존 서사에서는 한국에서 흥행을 못했는데 되려 이 생존 서사를 한국식으로 잘 만든 오징어 게임이 10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이 생존 서사의 본고장이었던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을 강타했다라는 게 지금 현상의 어떤 표피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에 그 CEO가 그랬죠. 비영어권 최고작이 될 것 같다 했다가 곧이어서 한 말이 그냥 넷플릭스의 사상 최고작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그게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아주 목전이죠. 맞습니다. 지금. 네. 브리저트를 아직 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추세를 지금 갖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왜 그렇게 흥분하냐면 브리저튼의 그 총 제작비의 거의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억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200억짜리 영화 드라마가 1년에 한 편 만들어질까 말까 한 수준이고 그럼요. 몇 년에 한 번 만들어지면 이 자체만으로 대형 영화다라고 굉장히 난리가 나지만 넷플릭스에서는 그냥 작은 시험 정도 해보는 수준의 투자였는데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넷플릭스 안에서 그리고 많은 OTT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 관심은 산업적으로 지속될 듯이 보이고요. 이제 방금 말한 이제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한다라는 건 특별히 그 나라의 지역적 특색을 넘어서 이 이야기의 보편성이 통했다라는 그게 겁니다. 중요한 거죠. 바로 오징어 게임이 갖고 있는 매우 단순한 보편성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존 서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생존 서사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다가 경기 불황 때문에 하루하루가 생존 서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가 너무 재밌으면 이 코미디물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현실이 그래서 좀비물도 약간 주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징어 게임은 그 이전부터 기획이 되어 있었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K라는 한국적인 특색이 매우 개성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반응이 나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게 생사 게임에 참여한 스토리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그 당사자들의 인생사가 다 보이잖아요. 네, 게임 자체도 야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 기획을 했다면 천재라는 소리를 외국에서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나 혹은 뭐
모든 지역에마다 뭐 누구는 쪽자, 누구는 뽑기, 누구는 뛰기 이렇게 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 설탕, 소다로 만든 이런 놀이 같은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이 게임 자체도 일단 매우 재밌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고 저러구나 하고 신기했겠죠. 매우 네. 재미있고 그래서 전 세계마다 비슷한 게임들이 있습니다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거의 똑같은 게임은 없기 때문에 그 놀이 자체가 주는 새로움에 이 생존서사의 심플함이 결합이 됐고 그래서 저는 황동혁 감독이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이 게임이 또 사실 애들 게임이잖아요. 골목 게임만큼 단순하지만 미술과 음악까지 단순하게 감으로써 이 사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긴장감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한국인에게 익숙하지만 또 쉽고 단순하지만 그렇죠. 서양인들,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일 수 있었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세팅들, 그런 게임이 벌어지는 장소가 밝고 알록달록한 그 전혀 다른 시각적 접근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음악도 그냥 리코더 잘 못 부는 네. 연주자가 부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주 단순화했다는 게 사느냐 죽느냐 이것도 사실은 게임이 말 그대로 뭐 4가지, 5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O 아니면 X인 게임 네. 자체가 되려 굉장히 복잡한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쓸 게 많고 그리고 뭔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라는 게임의 기본 원리잖아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놀면 그냥 게임의 기본 원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충실했다는 게 매우 심플하게 이 드라마에 흡수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